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썬데이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원래 제가 오늘 밖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 옆에 보시면 요즘에 많이 피는 꽃이고, 지금 저 꽃은 그다지 싱싱하지도 않고 색이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지나다니면서 저 한 나무에 그 체리 블러썸, 체리 꽃이 세 가지 꽃이 핀 나무인 것을 몇 년 전부터 보고는 늘 지나다니면서, 그것도 시즌이 있으니까요. 보고 또 보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앞에서 아주 애매한 지점이에요. 저 나무가 저 집에 속해 있는 나무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길에 속해 있는 나무인지도 모르겠고 해서 갔습니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찬란하게 갔더니 그 집에서 심은 거예요. 집에서 이제 밖으로 나이 드신 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차이니즈 아메리칸인지 재패니즈 아메리칸인지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는 완전한 미국 사람 영어였고요. 10년도 더 전에 한 나무에서 여러 색깔의 꽃이 피는 것을 본인이 그렇게 접붙이기를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얘기하시기도 인트레스팅하다 하면서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나무 앞에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스토리가 너무 무겁고 하기 때문에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그분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Chinese American or Japanese American 이라는, 같은 Asian American이라는 것에서 어떠한 그 동질감 같은 것을 분명히 느꼈고요.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신 그 남자분, 할아버지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지만 나이대는 할아버지 때가 훨씬 넘으신 그런 분이었고, 굉장히 많은, 그건 도로예요. 도로인데도 본인이 그렇게 가꾸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께 여기서 저 좀 촬영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안 나와서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참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에게, 제가 가는데 막 저 꽃 몇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꺾어 놓으셨던가 봐요. 저쪽 물통에 가서 주시면서 이거라도 가져가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그 주제 자체가 애틀란타 사건의 속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에이시안이기도 하고, 저 체리꽃도 워싱턴 DC에 굉장히 많지만 일본과도 연관이 있고 에이시아와도 연관이 있고 해서 밖에서 찍으려다가 그냥 집에 와서 해야지 되겠다, 그분을 생각을 하면서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그 애틀란틱 이 속보는, 결국은 이제 지난 화요일에 사건이 발생하고 닷새 이틀 더 있으면 일주일이 되죠. 그 사이에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에이시안 아메리칸 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느꼈고, 느꼈어야지 됐고, 어떠한 일을 조치를 해야지 된다면 조치를 해야지 되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미국의 무엇을 이 사건이 드러내고야 말았는가, 그리고 그 희생자들 가운데 백인 남녀는 이제 서비스를 받으러 가신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오너 한 분을 포함해서 그 업소에서 서비스를 하시는 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다치신 분 한 분 그 히스패닉계 있고요. 그런데 어떠한 서비스였는지, 서비스가 불법이었는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정말 총에 맞아서 숨져도 되는 것인가도 깊이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이것은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혐오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문제도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오늘은 이 용의자 청년이 속해 있었던 Southern Baptist Convention, 복음주의 가운데서도 가장 좀 굉장히 더 보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Southern Baptist 교회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이 용의자 청년,
이것이 과연 에이시안 아메리칸 혐오 범죄인가 아닌가 주장에 따라 다르지만 주장과 법과 법의 그 잣대가 적용이 돼서 기소까지 될 수 있느냐 여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숨진 모든 분들께 뭐 여러 가지 마음 아무튼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4시 54분에 뭐 라스트 네임이 롱이에요. 21살의 그 백인 청년이 한국 스파가 아닌 먼저 조금 애틀란타에서 더 북쪽인 체로키 카운티의 영스 에이시안 마사지 팔러인가요? 네.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날 그 백인 남자는 바로 몇 시간 전에 Big Woods Goods라는 총기 가게에 가서 이 총기 가게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요. 아주 빠르고 친절하게 손님들께 서비스를 해드린다 하는 겁니다. 정말 아주 빠르고 친절하게 이 청년, 용의자는 그때까지는 용의자가 아닌 청년이었습니다. 총을 샀습니다. 불과 사건을 저지르기 몇 시간 전에. 그리고 그곳에서 4명이 숨지고 2명 서비스 받던 백인 남녀, 한 분은 40대인데 불과 일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분 그 가게의 주인, 그리고 또 한 사람 많이 다친 분은 이제 뭐 그 옆 가게에서 돈을 과테말라에 입금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에는 애틀란타 인근 애틀란타에서 한 30마일 떨어진 바로 그 유명한 그 거리에서 골드 스파와 아로마 테라피 스파에서 골드 스파에서 3분이 숨졌고 아로마 테라피에서 1분이 숨졌습니다. 총기 사건이요. 올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숨진 총기 사건이 올해 지금 3월이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6번째입니다. 이 문제를 미국은 생각을 해야지 되고요. 2번째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8명 가운데서 6명이었고 더군다나 미 전국적으로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혐오 범죄 같은 것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피해자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는 것을 그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동기가 100%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잘 지켜보면서 다른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가 없도록 더 일어나지 않도록 누가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지 되는 계기로 삼아야지 되는 겁니다. 조지아주가요. 이 법이 또 문제가 되는데 미국에서 혐오 범죄라는 것이 뭐 연방 차원에서도 있고 주 차원에서도 있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혐오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난해까지 혐오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단 4개 주 가운데 1개 주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달에 백인 용의자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총으로 살해를 하고 나서 아주 서둘러서 6월 달에 혐오 범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조지아주에서도 이 혐오 범죄법이 이번 케이스에 여러 가지 증거를 바탕으로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되지 않느냐가 너무 중요하고 조지아주에서 통과된 그 혐오 범죄라는 것은 인종 물론이고요. 성별 또 성의 정체성 그 사람의 종교 그 사람의 출신 국가, 미국에 와서 시민권자가 됐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숨지신 분 가운데서 시민권자도 있고 한인들 가운데서 그러거든요. 그러한 그 법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이 집행이 되느냐, 집행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또 봐야지 될 겁니다. 총기와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가 성립이 되느냐, 성립이 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를 놓고 세크라멘토에서부터 캘리포니아의 주도가 있는 저쪽 동북부의 필라델피아까지 애틀란타에서 훨씬 북쪽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많이 뭉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지아주에서는 라파엘 워낙 처음 당선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시무했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었던 이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또 뭐 처음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이 됐고, 또 다른 존 어서프라는 처음으로 30대 초반이에요. 유태계고 조지아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이 된 이 두 사람들이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연방 상원의원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얘기하기를 침묵은 배신이다. 침묵은 배신이다. 이 사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요. 다른 인종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침묵하는 것은 배신이다. 그제 바이든 대통령은 침묵은 동조하는 것이다 라고 공모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존 오소프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가 지금 그 투표 같은 것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공화당이 주도를 해서 투표하는 것은 어렵게 하면서 당일 투표장에서 유권자 등록도 하고 투표까지 하는 것은 어렵게 하면서 용의자가 총격 사건을 저지르는데 그 당일에 총을 사서 총격 사건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곳이 조지아주다. 이거 맞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하원 의원, 지금 이제 한 명밖에 없죠. 전에는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검사하다가 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고할 그럴 움직임을 보이자 사임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샘 박 그 한인 그 조지아주의 지금 그 하원 의원이 아주 연설을 그 젊은 사람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30대 초반 35세인가 31세인가 그러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공화당의 3선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이 의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그 시위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다. 이 문제를 정치화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모든 정치적인 힘을 동원을 해서 무슨 파워든지 동원을 해서 어쨌든 이렇게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요즘에 많은 곳에서 차이나 바이러스, 콩우 바이러스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고, 애틀란타에서도 가장 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우리 커뮤니티를 어떤 파워를 이용을 해서라도 지켜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주 마릴린 그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 의원이요. 엄마는 코리안 아메리칸, 아빠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참 잘하고요. 본인은 이런 에이시안에 대한 혐오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역시 그 마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지적을 하더군요. 미국 정부가 소수 인종끼리 서로 헐뜯도록 쟤네는 왜 늦게 오고 이랬는데 더 잘 살아 나보다, 이건 뭐야 하고 서로 싸우도록 하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었다 하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소수 인종은 뭉쳐야지 된다는 것을 매들린 그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 의원이 NPR 방송 등과의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저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뭐 창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차이니스 아메리칸이 운영을 하던 그 영수는 완전히 드러난 것은 없지만 두 군데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 운영을 하던 골드와 아로마 테라피 스파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그동안 선전을 했었던 것을 보면은 분명히 선정적인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선전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사지를 받는 데는 한 곳은 $80, 한 곳은 $60, 그리고 팁이 $100다. 또 한 곳은 팁이 $200다. 그렇게 하고 여성들이 막 레이스 달린 속옷을 입고 아주 그 자극적인 그런 그 몸놀림 같은 것을 한 웹사이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인근에 살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역이 이제 밤이면 불이 들어오고 막 그 창문 같은 것은 다 검게 닫혀 있고 네온만 반짝이고 하는 그런 그 레드 라이트 디스트릭,
홍등가인 것을 아는 것도 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홍등가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남의 총에 맞아서 숨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맞지 않는 생각이죠. 이제 한인분들 신원까지 전부 나왔는데 세 분은 골드스파에서, 한 분은 아로마 테라피 스파에서 일하시던 분들인데 세 분이 74세, 69세, 63세, 가장 젊은 분이 51살이셨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74세 되신 분도 일을 했고 그분 누구의 어머니면서 누구의 할머니인 겁니다. 그 골드스파의 직원들을 위해서 뭐 밥을 해주기도 하고 다른 일도 봐주셨고 69세의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51세의 이분이 가장 많이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현정 그랜트라는 분은 두 아들을 싱글 마더로 키우면서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그 조지아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귀넷 카운티에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손님을 유혹했다고 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벌금을 냈다던가 매춘 혐의로 기소된 기록은 없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분도 두 아들의 어머니인 거예요. 이제 큰아들이 23살인가 그렇죠? 어머님 장례식 치를 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들이 굉장히 친해서 친구와 같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난 지금 너무 오래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내 동생을 돌봐야지 돼요. 하면서 이제 장례식 같은 비용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고펀드 많이 하는 그 웹사이트에 그 어카운트를 개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80만 달러가 모였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의 신원도 다 드러난 거예요. 뭐 워싱턴 포스트 등등을 통해서 뭐 체포된 적도 있다 하는 것까지 다 드러났는데도 돈은 더 많이 모였습니다. 250만 달러 이상이 모였습니다.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는 편히 쉬실 수가 있겠구나. 그동안 돈 때문에 얼마나 어머니가 걱정을 하셨으면,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비도 되고 장례비를 치르고도 남고 어머니가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이게 아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 그 스파에서 일하시던 63세의 분은 시민권자신데 70년대에 미군이었던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와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캐셔도 하고 일하시다가 82년도에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아마 주방에서 일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께 꽃을 바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걱정들이 있겠지만 뭐 돈 걱정, 가족 걱정, 다 모든 걱정이 있겠지만 저만 하더라도 오늘 어디 길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 그 꽃을 심고 다듬는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고 주신 꽃을 받아온 그런 행복하신 순간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다 나름대로 행복하신 순간들이 있으셨겠죠. 어떤 분들은 라인 댄싱 하는 거를 좋아하셨고 어떤 분들은 본인보다 더 없는 사람을 위해서 뭐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하고 해요. 그러나 그 많은 부분들은 굉장히 척박하게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불법이 드러났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업소에서 어떤 형태의 일을 했다고 해서 죽어도 싸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거 아니에요 하고 야단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는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지아주는 이런 업소들이 많아서 중국에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온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오는 곳이 한국에서 많이 오는데 사실은 그 고국에서 여기로 올 때는 거짓말에 속아서 온 사람들도 있대요. 미국에 가면은 뭐 돈을 한 달에 몇천 달러를 벌게 해준다니까 예를 들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어머 그 정도면 뭐 괜찮고 우리 가족들 뭐 내가 보낼 수도 있고 한국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인신매매 형태의 일들이 존재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 세업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면은 합숙훈련을 해야지 된다던가, 마사지 팔러 그 안에서 잠을 자고 먹고 해야지 된다던가, 주인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던가, 이런 것을 모르고 오신 분들도 이제 계시답니다. 관광 비자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정도요. 그래서 애틀란타 정부에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이러한 업소들을 없애보려고 매춘, 인신매매 같은 것을 막으려고 노력은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껏해야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껏해야 무슨 라이센스를 취소한다던가 허가를,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어떻게든 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형태의 것이었고, 아직까지 어쨌든 피해자들의 역할 같은 것이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범인을 좀 보겠습니다. 21살의 로버트 에런 롱이라는 이 스파의 손님이었다고 하죠. 손님이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성중독자, 도착자, 이런 증세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종교와 연관되는 건데요.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정말로 대단한 가시인 거죠. 성도착, 성집착, 성중독,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제 뉴욕타임즈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를 하는데, 어떤 남가주에서,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복음주의 신자셨는데, 본인이 10대 때 어떻게 했던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여성이 비키니 입고 나오는 그런 옷은, 그런 잡지는 다 찢었고요. 친구들과 컴퓨터에 패스워드를 공유하면서 신독, 혼자 있을 때 혼자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도 내가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는지도 알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하는 복음주의의 10대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범인의 여러 가지 갈등도 충분히 본인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범인은요, 본인의 웹사이트도 본인의 컴퓨터에서 이 특정한 웹사이트를 블럭하기도 했었고, 크리스천 재활센터, 호프퀘스트라는 재활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이 가족과 이 용의자가 오랜 동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아버지는 청소년 목사도 하셨고요.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고 하는데,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교회 이름이 뭔가요? 크랩애플 퍼스트 바프티스트 처치인데, 밀튼에 있는 그의 행위는 성스러운 우리 신에 대한 반란이다. 피해자들은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 교회는 얘기를 했고요. 신에 대한 성스러운 우리 신에 대한 반란이기 때문에 이 용의자를 교회에서 제명시키는 것을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하거든요. is considering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건 좀 이상해요. 교회는 모든 죄인을 다 회개하고 짐을 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아닌가요? 그렇게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닌 이 신자가 잘못됐다고 우리 갓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혔다고 제명 조치를 한다는 게 그다지 이해가 되진 않아요. 교회의 목사였다. 이렇다면은 또 어느 정도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아무튼 지금 제명시키려고 고려하고 있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이 아시안계에 대한 인종범죄였는가, 아니면 용의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정말 단순히 성 중독에 의해서 그것을 다, 그런 유혹을 일으키는 것을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퍼즐 맞추기를 지금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발표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청년이 용의자가 속해 있던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죠. 너무 종교의 신앙에 심취해 있었다고 하니까. 이 Southern Baptist, 왜 그냥 바프티스트가 아니고 Southern Baptist겠어요? 언젠가는 원래는 바프티스트였는데 서든으로
미국 교회도 많이 잘려 나가잖아요. 분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 서든 바프티스트 컨벤션이 바프티스트에서 북부에서 난 너희들이랑 싫어하고 떨어져 나온 때가 언제냐면요. 1845년입니다. 캘리포니아가 뭐 주가 되기 전이에요. 1845년입니다. 이유는요. 북부와 남부의 그 당시에 노예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조지아주. 이 남부는 이 노예제를 찬성을 했기 때문에 바프티스트가 북부에서는 노예제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바프티스트에서 남침례교가 서든 바프티스트가 잘려서 나오면서 본부가 어디냐면은 그 조지아주의 저쪽 그 해안가 골프하는 그 어거스타, 거기에 이제 본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침례교가 시작이 됐는데, 특히 이 남침례교 같은 경우는 1980년도에도 그랬지만 1990년도, 2000년도 이런 때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그 락 콘서트처럼 락 페스티벌, 크리스천 락 페스티벌을 하면서 순결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그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생활과 종교가 같이 묶여 있을 때의 그 결합이 독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그런 가르침도 있죠. 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신체적으로, 마음으로, 뭐 정신적으로, 그런 것은 다 거기에도 목적이 있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남침례교 그 서든 바프티스트 컨벤션은 그런 것이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복음주의 가운데서도 뭐 여러 다른 기독교 종파에 있는 분 가운데서도 복음주의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가운데서도 가장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글쎄 뭐라고 해야지 되나요? 보수적인 아무튼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서든 바프티스트 컨벤션이 기독교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아요. 제일 많은 것은 카톨릭 하나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개신교는 많으니까 이제 그 카톨릭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은 건데,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리버티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 학생들에게 옷도 이렇게 입어야 된다, 저렇게 입어야 된다 하다가 총장은 이상한 사진 찍고 결국은 총장자리 내려오잖아요. 지금도 많은 남침례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 옷을 굉장히 아주 보수적으로 입고 다니게 하고, 남학생들에게는 그런 무슨 유혹이 일어날 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해서 뭐 지금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죠. 서든 바프티스트에서는 여자들에게는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여자의 몸이 죄를 낳는 것이다. temptation.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여자가 자신의 몸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유혹의 덩어리야, 이렇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남자에게서는 어떤 욕망 같은 거, 러스트라고 하죠. 그런 그 욕망 같은 것을 일어나는 것을 아주 나쁘게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다 나이별로 뭐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뭐 비윤리적이다, 성적으로 순결해야지 돼, 이걸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그 어느 순간마다 뭔가가 거기에 맞는 만큼 본인이 종교 생활과 실제 생활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이 용의자처럼 너무 괴로워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외설물 같은 것은요, 뭐 잡지가 되었건 비디오가 되었건 사실은 지저스 시대부터 있었던 건 아닌가요? 뭐 마태복음 보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보고 음식만 품어도 뭐 가늠한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정말 과거부터 나온 것인데, 이 복음주의가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정규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일반인들보다 이런 외설물 같은 것을 훨씬 덜 본답니다. 30%의 복음주의자들은 그런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너무 디프레스 된대요. 스스로가 내가 왜 이랬지? 난 진짜 나쁜 인간이야. 막 이런 생각이요.
그리고 백인 진보 그 개신교 신자는 한 8.6%. 난 나쁜 사람이야. 이런 걸 보고 즐기다니 했는데 복음주의자들은 30%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백인 카톨릭은 19%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이제 더 한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런 계열의 학교에 가고 나면 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문제,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에서 계속 그 찾아가야지 될 그런 부분들이 아시안 아메리칸이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해 오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면 왜 혐오 범죄로 기소되지 않나? 뭐 조지아주도 해서 이제 3개 주 남았는데 다른 주에서 다 혐오 범죄라는 게 있는데 왜 혐오 범죄로 기소되지 않을까? 이것은요. 어떠한 상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백인 우월주의 하면 나치 문장 뭐 이런 상징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흑인들 하면은 무슨 갈고리가 아니라 올가미 같은 거, 누즈 같은 거 있고 그리고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 같은 경우는 뭐 스와스티카 같은 그 꺾음새 이런 십자형 이런 상징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백인 우월주의가 저지른 범죄야, 뭐 흑인 혐오야 이렇게 하는데 에이시아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이제 지금까지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굉장히 피해자가 많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혐오 범죄로 기소된 케이스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지아주의 바로 이 사건이 조지아주에서 혐오 범죄가 또 그 성립이 되고 했으니까 과연 이 그 용의자에게 그런 법이 적용이 될지 이 혐오 범죄라는 것이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정체성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도 그 장애를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켜봐야지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과 아주 직접적인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너 니네 나라로 돌아가 하면서 또 다른 곳에서 많이 그 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하는 것은 계속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팔로우업을 해야지 되죠.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미 그 석좌 교수가 됐네요.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UC 버클리의 일레인 킴 교수, 코리안 아메리칸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요. 이 용의자는 성 중독인 것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여성들을 성 놀이개로 생각을 했었던 것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은 많은 에이시안 아메리칸 뿐만이 아니라 무슨 스파가 다른 인종이 운영하는 스파도 있는데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운영하는 스파에 가서 뭔가를 예를 들어 본인이 기대를 했고 유혹을 느꼈고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는 나를 유혹하는 것을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본인의 말에 따르면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번 수사가 어려운 게요. 감시 카메라가 밖에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의자의 부모가 저거 내 아들인데 이런 차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있어서 다 그 추적을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하고 뭐 어떻게 뭐 했잖아요. 무슨 장치가 있어서. 그랬는데 문제는 이 마사지 팔러 안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는 겁니다. 용의자들, 그 황당한 사건을 겪은 용의자가 아니라 목격자가 피해자잖아요. 그런 피해자들 그 정신 없었을 때 겪은 그 기억에 의존해서 용의자의 진술과 서로 맞춰가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한 남자분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용의자가 되는데요. 백인 여성이 뭐 33살인가 그렇죠. 남편은 다른 방에서, 와이프는 다른 방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생존했어요. 왜냐하면 총소리가 막 나고 할 때 다른 방에 있었는데 남편은 문을 걸고는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아내가 숨진 거예요. 이 남편은 얼마나 여러 가지 그 심정, 죄책감을 포함을 해서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될 테고요. 그러나
직접 현장을 보지는 또 못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이것은 어쨌든 아시안 증오범죄냐 아니냐, 총기 문제, 성중독 문제, 또 전체적인 에이시안 아메리칸 혐오 문제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지 될 이슈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일요일 에디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눈에 뭐가 들어가서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방송하는 내내. 그런데 눈에 뭐가 들어갔는데 왜 자꾸만 머리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즐거운 커피 한 잔을 드시더라도 즐겁게 드시고요. 희생자들께는 정말 희생자 가족들 힘드시겠어요. 내일 뵙겠습니다.